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익산 지역에서 어젯밤 또다시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빠져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에 한 차례 지진이 휩쓸고 간 익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어젯밤에도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9시 32분에 어저께 저녁에? 네, 덜덜덜 떨렸었어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진 않았는데 소리로만 엄청 컸어요. 새벽에 다 잠 못 잤죠. 새벽에 너무 무서웠죠. 개들은 막 동네에서 시끌시끌하게 하고, 그러니까 10시간 만에 이렇게 또다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면 불안하죠. 무섭죠. 어젯밤 9시 20분쯤 익산시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지진의 규모가 크지 않아 민감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감지하기 쉽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이어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주택과 공공시설, 학교 등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율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1988년 6층 이상 신축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제외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저층 건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혹시 또 예측보다가 조금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대비할 수 있는 조그만 손상도 가급적이면 좀 덜 발생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내진 기준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14차례나 됩니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을 높이는 등 안전 대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새정치연합이 현역 의원 여론조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컷오프 심사에 들어가 추가 탈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이 거론돼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군산 김관영 의원의 탈당 여부가 고민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자리 취하면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합 점수화 시키는 작업만 남았겠죠.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12일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20%인 20명가량이 공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결과에 반발하는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안철수 신당의 핵심인 문병호 의원은 내년 1월 12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현역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개파 공천에 희생됐거나 억울하게 공천이 안 된 사람의 경우는 제고해야 되겠지만은 일반론적으로는 공천 탈락한 분은 신당에서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김동철, 황주홍, 임내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은 유성엽 의원 탈당 이후 잠잠한 모습입니다. 다만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거론함에 따라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군산 김관영 의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죠. 안 될 수는 없는데 저는 일단 무게를 일단 탈당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20% 컷오프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안철수 신당이 빠른 탈당을 촉구해 이달 말쯤 전북에서도 추가 탈당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뒤돌아보는 순서입니다. 경제 분야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돼 농가의 어려움이 더 커졌고 가계부채와 아파트 공급 과잉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전북에서는 108명의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50%인 54곳에서 조합장이 교체돼 조합 운영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7명의 전현직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돼서 영세 상인들은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7, 8월 2달 만에 6천 곳이 넘는 음식점이 문을 닫았고 대형 유통 매장도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판매액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도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을 겪었고 수출은 중국 경제가 둔화돼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경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FTA가 잇따라 발효돼 농업 부문에 큰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중 FTA에 대해 피해 직불금, 1조 원 기금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전에 대해서 보전 비율은 올라갔는데요. 상향됐는데 발동 요건을 완화해 줘야 우리 농민들이 쉽게 말해서 피해 보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만 역대 최대 물량인 5,400채의 아파트가 분양돼 고분양가와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9조 원을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이 50%를 차지해 미국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가계부실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임대료를 올리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 시공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사와 임대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잇따르자 전주시가 건설사의 횡포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전주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바닥 타일이 들떠 있고 지하에는 물이 새 천정이 썩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제대로 바르지 않아 창틈은 벌어지고 공동 현관은 벽체에 커다란 금이 갔습니다.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 천정에 바가지를 올려둔 세대도 있습니다. 물 새는 것도 새는 거지만 냄새 때문에요. 악취가 나서 그게 너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사를 2번이나 했어요. 2번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 1년 만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법적 최대치인 5%를 인상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자 부분도 너무 많고 건축 자재도 좀 다른 데 비해서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5% 인상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 건설사 측은 하자 보수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역시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상폭을 정했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인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인근 다른 임대 아파트도 분양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 100%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폭리를 취한 것밖에 안 되고 전주시가 건설사의 횡포를 막겠다며 공무원을 해당 아파트에 보내는 등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에서 임대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거나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해서 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압박카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의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 변화 등에 맞춰 소득 장목을 발굴하는 등 20여 개 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최고 8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낀 짙은 안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지만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평년 기온을 유지해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